자, 이번에는 영어 독해 10회 2번 글의 제목 문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제목 문제는요. 앞에서 우리가 풀어봤었던 글의 요지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선택지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택지의 경우는 글의 제목이기 때문에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기보다는 다소 추상적인 내용 혹은 지문의 내용보다 살짝 넓은 범위의 내용이 제목으로 선택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풀어보게 될 주제 문제와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주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지문의 내용과 어떤 소재의 범위가 딱 맞아야 되는데, 그래 제목 문제 같은 경우는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훨씬 더 폭넓은 그 선택지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30년대에 프로이드죠. 프로이드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심리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프로이드에 대해서 한번 탐구활동 해보시고요. 단순한 프로이드에 대한 탐구활동보다는 프로이드가 언급했었던 어떤 정신 심리학 이론에 대해서 한 번 더 파고 들어가는 그런 심도 있는 탐구활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이드의 어떤 업적 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업적이 이 프로이드가 누군가 봤더니 Father of Psychoanalysis예요. 즉 뭔가 봤더니 정신분석학이죠.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프로이드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 이 콤마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쵸? 여기에 콤마라는 게 있습니다. 콤마가 있고 앞뒤로 이렇게 명사가 돼 있잖아요.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 부르냐? 동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격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앞에서 언급되어 있는 명사에 대한 세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이코어나리시스 하면은 정신분석이라고 보면 되겠죠. 심리분석. 정신분석의 아버지인 프로이드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 얘가 뭐가 돼요? 주어가 되는 거죠. 자, 이 프로이드의 업적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기 시작했느냐? 널리 알려지고 appreciated,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첫 문장 얘기를 하지만 이 주어와 동사의 거리가 다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appreciate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appreciate, 인정하다라는 의미도 쓰이기도 하지만 뭐 이해하다, understand의 의미도 있고요. 감사하다, 이 thank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다이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정식 분석학의 아버지인 프로이드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널리 알려지고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less well known이에요. 자, 봤더니 좀 이상해요. 그쵸? 이 동사 앞에는 보통 이 자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주어가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쵸? 보통 주어라고 하면은 대명사나 명사가 와야 돼요. 근데 이 less well known 하면은 명사도 아니고 대명사도 아니죠. known이에요. known. 그쵸? known 하면 우리가 pp이긴 하지만 이 과거분사는 일종의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즉 동사 앞에 뭐가 나와 있다는 겁니까? 형용사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즉 뭡니까? 동사 앞에는 기본적으로 주어가 와야 되는데 주어가 아닌 녀석이 왔어요. 그런 걸 우리는 바로 뭐라 부르냐? 도치라고 부릅니다. 즉 동사 앞에 주어가 아닌 녀석, 여기서는 형용사가 되겠죠. 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해주는 어디로 가느냐? 동사. 그래서 동사 뒤에 나오는 the fact가 주어가 돼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less well known은요, 형용사보호입니다. 그렇죠? 형용사보호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형용사 도치 혹은 보호 도치라고 해요. 그런 게 발생됐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주어는 뭐다? 앞에 나오는 less부터 at the time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the fact가 주어가 돼요. 그러면 참고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두 가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에서 도치가 벌어진 이유는 첫 번째, 앞에 튀어나온 거 있죠. 앞에 튀어나와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앞에 튀어나와 있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를 합니다. 아니면은 주어가 너무 긴 경우에요. 수식을 맞는 경우에 뒤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팩트가 수식을 받아요. 길어지잖아요. 주어가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형용사 보호를 앞으로 내밀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석에서 있어서는 보호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쭉 직독직해하기 때문에 쭉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당시에는 less well known, 잘 알려져 있지 않았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당시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뭐가 the fact, 이런 사실이요. 어떤 사실인가 봤더니 대리알 사실이 되겠죠. 프로이드가 발견해 왔다라는 거야. almost by accident, 거의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무엇을 발견했느냐? how helpful,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뭐가? 그의 pet, 애완동물이죠. 애완동물인 조피가, 자, 어디에 들어가야 돼? 원래 이 helpful이 원래는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쵸? was 뒤에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그쵸? 원래는 his pet dog Joffy was helpful이에요. 그쵸? 그의 애완견인 조피가 도움이 된다. 누구에게? to his patient, 그의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문장인데, 하필 이 helpful이라고 하는 게 how라고 하는 의문사랑 붙어 있어요. 그쵸? 의문사는 항상 어디로 가느냐? 문장이 맨 앞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how가 같이 붙어 있는 helpful과 같이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기 좀 까다로워요. 의문사가 원래 같이 나가면은. 그래서 원래는 얘의 위치가 요 자리였다라는 거 해석할 때 조심하시면 돼요. 그의 애완견 조피가, 여기서 끝나죠. 조피가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누구에게? 그의 환자들에게. 됐죠? 이런 사실을 발견했어 라고 하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요 문장 짧긴 하지만 굉장히 어렵죠. 형용사 보호도치도 지금 등장을 했고, 그쵸? 이렇게 배치를 했고, 그리고 이 the fact 뒤에 나오는 대절이 굉장히 길어요. 이만큼이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 안에서도 이 found out의 목적어가 how helpful부터 his patient까지 의문사절이 또 얘 found out의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튀어나와 있는 의문사가 하필이면 자기 혼자만 튀어나온 게 아니라 helpful까지 끌고 나왔어요. 얘가 원래 있던 자리인 was 뒤, 여기 있는 것까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해석하기는 다소 어려운 문장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해석 연습할 때 좀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는 only. 자, only가 뭐예요? only라는 게 이렇게 유일하다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는, 자, 오직 뭐라고 해야 되죠?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겠죠?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대요. 언제? In later life. 나중이죠. 나중과 노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년, 노년에 되어서야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노년이라는 게 언젠가 봤더니 이 when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접속사 뭐뭐 할 때로 보통 많이 쓰이는데, 이 when 앞에 여기서 이제 시간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쵸? 시간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은 관계 부사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수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어떤 말년인가 봤더니 조피가 was given이에요. 원래 given은 주다인데 was given이니까 주어지다 혹은 받다로 가야 되는데, 내용상 보면은 받다보다는 주어지다로 가는 게 좋겠죠? 조피가 그에게 주어졌을 때 누가 준 거예요? 딸 애나가 준 겁니다. 그의 딸 애나가 프로이드에게 조피라는 개를 주었던 말년이 되어서야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 개 조피라고 하는 녀석은 어디에 앉아 있었느냐? 의사의 치료 시간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환자를 상담할 때 그 프로이드 옆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플로이드는 이때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하느냐? 그의 환자들이 느끼죠. 뭘 느끼느냐? 훨씬 더 comfortable talking이에요. 훨씬 더 편안한 대화를 느낀다는 사실을 느낀 거죠. 됐죠? 자, 편안함을 느낀 거야.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뭐 할 때? 말을 할 때.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편안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야. 자, 뭐에 대해서? 그의 문제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언제? If the dog was there. 강아지가 거기에 있다면 그의 환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편안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야. 플로이드가 개와 함께 상담을 하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 플로이드가 혼자 있을 때보다는 이 개의 조피와 함께 있을 때 환자들이 편안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데이어가 누구예요? 당연히 his patients가 되겠죠. 자, 그들 중에 일부 환자입니다. 환자들의 일부는 심지어 뭘 선호하기도 했느냐? 조피와 이야기하는 걸 선호하기도 해요. 즉 의사인, 상담 의사인 프로이드보다는 프로이드 옆에 있었던 조피에게 이야기를 거는 걸 훨씬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이드는 이제 주목을 한 겁니다. 어디에 이제 주목을 하느냐? 자, 걔가 환자 주변에 앉아 있다면 환자는, 자, 보셔야 돼요. found it easier. 투부정사죠. 가목조금이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find, make, keep 이런 동사 뒤에 it이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고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면은 가목적어, 진목적어라고 하는데 해석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얘를 하나로 보시면 돼요. 하나로. 하나의 동사로 보시면 되고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found it easier니까 쉽다고 발견한 거야. 됐죠? 자, 환자들은 더 쉽다고 혹은 편안하다고 발견했습니다. 뭐 하는 게 더 쉽다라는 걸 발견했느냐? 휴식하는 게. 그렇죠? 자, 휴식하는 걸 편안히 있는 게 더 쉽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야. 자, 하지만 만약에 조피가 이 방 안에 다른 편 안에 앉아 있다면 환자는 더 긴장되고 distressed, 약간 어려운 단어죠. 괴로워한다라는 사실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환자 옆에 앉아 있으면 굉장히 편안해지는데 환자 옆에 떨어져서 다른 편, 반대쪽에 나와 있다면 굉장히 환자 같은 경우에는 더 이렇게 편안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 나오죠. 자, 가목적어, 진목적어 나옵니다. 이시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요. 투부정사가 나와야 됩니다. 얘가 만약에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해석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더 쉽게 발견합니다. 쉽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쉬는 게. 오케이,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는 놀랍니다. 그는 누구요? 프로이드가 되겠죠? 깜짝 놀라요. 자,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얘를 뭐라고 보시면 되느냐?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감정에. 자, 왜 놀랐느냐? 깨달아서 놀란 거야. 뭘 깨달았느냐? 조피가 자, 이것도 역시 눈치챈다라는 것을 알고 놀란 거야. 지금 뭐야? 조피도 환자가 내가 옆에 있으면 더 편안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자, 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은 특히 어떤 영향을 꽂혀요? 카밍이니까 진정 효과가 있는 거야. 진정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누구에게? 아이나 10대 환자에게 걔의 존재라고 하는 게 진정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글의 제목이 전체적인 어떤 내용이에요? 이 조피라고 하는 개의 등장으로 인해서 환자가 좀 더 편안함을 느낀다는 내용이 되겠죠? 1번. 자, 개인데 어떤 개예요? 조수로서의 개야. 자, 심리치료의 조수로서의 동물. 요게 이제 완벽한 제목이 되겠죠? 2번. patience, 인내, 참음이죠. 인내. 자, 템은 뭡니까? 길들이다요. 애완동물을 길들이는 요소인 인내. 말도 안 되죠. 3번. 자, 동물은 진짜로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거, 맨 마지막에 이제 조피가 이런 걸 느낀다라고 하지만 이게 메인 포인트는 아니었어요. 4번. 실험 중인 어떤 실험실에서의 동물들, 과연 이게 윤리적인가? 동물 실험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자, 5번. 자, 무의식이죠. 어디서 발견되는? 환자를 치료할 때 발견되는 무의식, 요거에 대한도 내용이 아니에요. 따라 정답은 1번. 심리치료에서, 정신치료에서 조수로서의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서의 동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